가보자. 샷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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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할까? 자, 45번 한번 볼게요. 문제가 이제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의 2의 x승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더하기 1 이렇게 한번 나와있다고. 얘의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잘 봐봐 얘들아. 풀기 전에 나와봐봐. 풀기 전에 나와봐봐. 얘가 만약에 플러스로 되어 있으면 문제 쉽지. 왜?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을 통째로 t로 치환할 수 있어. 맞아요? 근데 이때 얘의 범위는 어떻게 되니? 우리 치환할 때 항상 범위 생각하기로 했지? 얘 범위 어떻게 돼요? 2보다 크거나 같다. 왜 2보다 크거나 같았어? 산술 기하 때문에. 맞아요? 기억나? 근데 그러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1이라고 해서 가운데 마이너스 아니야? 그러니까 플러스라고 하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수업 안 듣는 자식아.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 놈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얘 축이 이제 t가 2인 경우가 되는데 우리가 볼 거는 t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니까 여기서 최소값 가집니다 하고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다고. 맞아요? 근데 얘는 2의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이런 경우는 문제를 어떻게 풀까? 자, 볼게요. 만약에 내가 2의, 그러니까 얘는 이게 두 개가 서로 다르잖아. 그럼 얘를 t로 치환할 건지 얘를 t로 치환할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맞아? 만약에 내가 얘를 t로 치환한다고 해봐요. 얘는 어떻게 치환해? 얘네가 서로 맞물리는 관계이긴 하지. 왜?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의 전체 제곱과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의 제곱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데? 여기다 4만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곱셈 공식 변형이요. 여기까지는 알죠? 그죠? 근데 얘는 지금 애초에 제곱꼬라지야, 맞지? 근데 얘는 제곱꼬라지가 아니야. 만약에 내가 얘를 t로 치환을 하게 되면요, 얘는 거지 같은 숫자가 나와. 어떻게? t제곱 마이너스 4에다 루트 씌우는 뭐 이런 값이 나온다. 이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기가 쉽지가 않겠지. 그럼 뭐를 t로 치환해? 얘를 t로 치환하는 게 맞겠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봐봐, 내가 요 마이너스 요 놈을 t로 치환을 할 거야. 요 놈을.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되니? 얘는 t의 제곱 플러스 4인 거 보여? 괜찮아요? 요 놈 제곱하면 여기 뒤에 부산물이 마이너스 2가 뜨잖아. 근데 걔를 플러스 2로 만들어줘야 얘가 플러스의 제곱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t제곱 플러스 4가 될 거고 그 뒤에 마이너스 4t 더하기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t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에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바뀔 거야. 맞나요? 괜찮아? 그럼 얘는 이렇게 돼 있어. 내가 요거를 안 짚었는데 얘 있지? 얘를 t로 치환했지? 얘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얘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우리 플러스일 때는 산술계를 쓸 수 있었어. 근데 얘는 어때? 산술계 쓸 수 있니 없니? 없지. 근데 어찌됐든 치환을 했으면 얘의 범위를 구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얘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응? 0보다? 이게 어려운 거야. 오케이. 얘의 범위를 볼게요. 얘의 범위를 보는데 왜 갑자기 그래프를 그리냐? 얘가 y는 2의 x승이고 요게 이제 y는 2의 마이너스 x승을 그릴 수 있잖아, 맞지?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어떤 같은 x를 집어넣었을 때 이 새끼의 함수값과 이 새끼의 함수값을 빼주세요, 이 소리야. 그러면 x가 만약에 여기에 존재한다고 해볼까? 그럼 어때? 여기의 함수값에서 여기의 함수값을 빼주세요. 뭐 의미하는 거야? 여기 길이 의미하는 거죠. x가 무한히 커지면 얘 차는 어떻게 돼? 졸라 커질 수도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한없이 커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얘가 x가 점점 이렇게 다가온다고 생각을 해볼까? 그럼 이 경우에 얘 차는 몇이 되니? 0이 되지. 정확하게 0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 이번에는 오히려 얘가 더 작아져. 아니?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예요. 그럼 음수값 나오지.
그 음수값도 어때? 한없이 작아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사실 t는 실수 전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실수 전체 범위에서 얘의 최소를 구해야 되니까 t가 2일 때, 그래서 최소값이 1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이 t가 2일 때 x는 뭘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봐봐.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오케이? t가 2라면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 2라는 거잖아. 이걸 만족하는 x는 너네 어떻게 구해줘? 어떻게 구해줘? 지금 너네 x에다가 숫자를 대입하고 있니? 1을 넣어봤는데 오 씨발 1은 안 되네 라는 생각을 했나요 혹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아요. 얘는 대입해서 안 풀리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방정식 만들어야지. 어떻게? 이 x승을 내가 라지 x로 한번 치환을 해볼까? 오케이. 치환하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x분의 1이 2 이렇게 되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아니야? 이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안 되네. 그럼 뭐 써야 돼? 곱셈 공식 써야, 아니 곱셈 공식이 근해 공식 써야죠. 근해 공식 쓰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1이니까 2 이렇게 될 거야. 그럼 x가 두 개네? 분명히 x가 알파일 때 최소값 1을 가진다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의 값으로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얘는 둘 중에 뭘까요? 너네의 경험상 플러스가 맞는 거 같은데요? 이거 아니야? 왜? 보기에 플러스밖에 없잖아. 왜 플러스밖에 안 될까? 마이너스는 안 될까? 음수라서? 이거 치환했죠? 치환하면 얘도 0보다 커야 되네. 그러니까 얘는 치환을 두 번 하는 문제야. 근데 그럴 때마다 계속 범위를 주의를 해야 된다. 항상 우리는 치환을 할 때 범위를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얘가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면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 x가 1 플러스 루트 2일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답이 2 플러스 루트 2, 답이 2번 이렇게 된다. 이해돼요? 이거 좀 어렵지, 그지?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이거 한번 채택해봤고요. 그러니까 내가 뺄 문제가 없다는 게 이거야. 어차피 클리닉 풀 때 쌤 이거 질문이요, 쌤 이거 질문이요가 무수히 나올 것 같아서 질문들을 좀 받아주는 거. 알겠죠? 45번 이해돼? 추가 질문 없어요? 괜찮죠? 오케이. 얘기할 게 산더미인 게 산더미인데 이것도 줄이고 있는 거다. 48번 x에 대한 방정식. 이번에는 9의 x승이 4 곱하기 3의 x승 더하기 k래.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얘 3의 x승을 t로 치환해 줄 수 있겠죠? 이 문제 어떻게 풀어?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k, 아니 마이너스 k지. 마이너스 k가 0이다. 이거 어떻게 푸면 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며. 그럼 판별식 d가 4 더하기 k니까 얘가 0보다 크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k가 4보다 마이너스 4보다 작다가 나왔는데 m에서 n 사이? 뭐지? 뭐 하자는 짓이지? 왜 답이 안 나오지? 응? 왜 때문이야? 경민이? 왜? 뭘 잘못했어? 넘기는 걸 잘못했어? 아 그러네. 그래. 그래도 답은 안 나오잖아. 그지? 왜 그런 거야? 높은 확률로 이런 문제는 지수함수에서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왜? 이거잖아. 맞지? 그러면 봐봐. 내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는 그거는 x야 t야? x지.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그러면 t의 값도 두 개 나온다는 소리지. 근데 t는 무조건 양수지. 그럼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라 뭐예요? 서로 다른 두 양근 나온다는 소리지. 이해돼? 오케이? 우리 실근의 부호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했었는데 이거 기억나요? 실근의 부호 서로, 그러니까 두 근이 서로 둘 다 양수, 둘 다 음수, 그리고 서로
부호가 다르다. 이거 기억나? 만약에 둘 다 양수면 판별식 쓰고 두 분의 합이 0보다 크고 두 분의 곱이 0보다 크고 요거 했었지. 두 분이 음수면 제가 두 분이 음수면 두 분이 둘 다 음수야. 그러면 판별식 D는 0보다 작아요. 씨발 실근이라니까. 오 까먹었어요. 근을 일단 가지잖아요. 진짜 판별식 D는 0보다 커야 된다고. 판별식이 뭐야? 뭘 판별하는 식이야? 근을 판별하는. 그러니까 근의 뭐? 근의 개수. 그래 근의 개수. 근데 두 개라고 새끼야. 네. 판별식 D가 0보다 커요. 그래. 좌뇌랑 우뇌를 좀 써요. 두고 왔니? 우뇌는? 졸려가지고. 아 졸려가지고 최고의 핑계죠. 그러면 두근이 다 음수야 음수. 그러면 두근의 합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 곱은? 아 훌륭합니다. 근데 두근의 만약에 부호가 서로 달라. 그럼 어때요? 판별식 쓸 필요 없다 그랬지. 두근의 곱만 써주면 된다. 두근의 곱이 음수다. 이거 써주면 된다. 기억나요? 그럼 얘는 지금 서로 다른 중에 양근을 가져야 된대. 그럼 판별식 D는 내가 아까 썼던 것처럼 풀어주면 어떻게 돼? K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건 그대로 나오겠지. 근데 얘는 두근의 합 4. 얘는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근데 두근의 곱이 뭔데? 마이너스 K지. 얘가 양수여야 된다. 그럼 어때? K는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답이 마이너스 4에서 0 사이다. 요거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수함수 요거 치환할 때 서로 다른 두 실근 보고 무지성 판별식 쓰지 말고 제발 이게 T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게 양근 나와야 된다. 요거를 반드시 써주길 바랍니다. 이해되겠죠? 왜? 화장실 얼른 갔다 오세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좀 두려운 얘기를 할 거야. 53번과 56번에서 알겠지? 이거 다 마플에서 했던 건데 어려운 내용들이라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것이다. 53번 53번 모든 실수 x에 대해 이거에 속지 말라고.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4의 x승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3승 더하기 2a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 나왔다. 얘가 성립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럼 봐봐요. 나도 얘 또 t로 치환을 할 거잖아. 그지? 어떻게 치환해? 2의 x승을 t로 치환하는데 t는 무조건 0보다 크다고. 그럼 얘는 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2a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원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라는 문제 어떻게 풀어? 판별식 쓰지.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잖아요. 너네 그렇게 외웠잖아. 부동호발 반대. 그래서 외웠잖아. 그죠?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애초에 얘가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았던 이유가 뭐야? 만약에 T가 모든 실수라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았던 이유가 뭐야? 얘는 2차 함수예요. Y는 0은 뭐지? X축이야. 2차 함수랑 X축을 비교했을 때 2차 함수가 항상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고 얘는 판별식 D가 0이다 라고 해서 부동호방의 반대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근데 얘는 T가 양수인 쪽만 봐주면 되지. 그 말은 뭐냐면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근데 X축이 이렇게 돼 있어도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언제? 만약에 Y축이 여기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 소리야. 왜? 애초에 얘의 정의역이 뭐야? T가 0보다 큰 쪽만 그리면 되지. 그럼 어때? 여기만 해당되는 거잖아. 이쪽 부분은 어때요? 지금 X축보다 위에 있지. 근데 얘는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무지성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로 가버리면 너네가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얘네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됐어? 그럼 얘 문제 어떻게 풀까요? 얘는 그나마 편하다. 왜? 축이 나와 있거든. 그 말은 뭐냐면 이 A라는 애가 문제잖아 지금. 이 A라는 놈은 뭐냐면요. 얘는 어쨌든 이 축은 일정한 상황에서 봐봐. T가 4인 쪽에서 이 축을 갖고 있겠지. A의 값에 따라서 얘가 그냥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거릴 뿐 아니야? 맞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이게 지금 y축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t가 4면은 그럼 그래프가 애초에 판별식만 때려도 상관이 없게끔 문제가 출제가 된 거네. 요거 이해돼요? 오케이? 만약에 t가 마이너스 4쪽이 있었어 봐.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 8t 막 이지랄 났어 봐. 그럼 어때요? t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야. 근데 우리는 이쪽만 보고 싶다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도 얘는 성립하는 거야. 요거 이해돼? 근데 우리는 어차피 이쪽만 볼 거니까 여기에 꼭지점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판별식 원래 우리가 풀던 그대로 써주면 되는 문제라고. 요거 이해되겠어? 오케이. 근데 얘가 축이 항상 이렇게 정해져 있는 편하게만 나오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 문제를 요 그림을 그려서 푸는 그 좀 쉬운 방법을 알려줄게. 오케이? 좀 더 쉬운 방법을. 오케이? 이거는 너네 고2, 고3 때까지 쭉 쓰입니다. 알겠지? 56번도 나 그렇게 풀 거야. 너네 근해 분리 기억나? 근해 분리 56번이 근해 분리 문제거든. 56번이 근해 분리 문제인데 나 근해 분리 아니? 근해 분리 아니구나. 근해 분리 아니네. 하여간 뒤에 근해 분리가 나올 거예요. 뒤에 근해 분리 나올 때도 내가 이제 그거를 좀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줄게. 알겠지? 요 부등식이 t가 0보다 클 때 항상 성립하는 경우를 알려주겠다고. 자, 문제의 국룰은 이거야. 미지수,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 있지. 이 경우는 뭐겠어? a죠? 를 우변으로 전부 넘긴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한번 바라볼 거야. 두 개를 한번 볼게요. 봐봐. 얘를 미지수를 전부 다 우변으로 넘기면 t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2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요거 그리고 얘는 우리가 모르는 함수야. 맞지? 근데 모르는 함수인데 얘는 이렇게 놓으면 훨씬 편하지. 왜? 얘는 a의 값에 따라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거리는 직선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게 성립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얘가 알고 있는 함수다 보니까 얘를 직접 그려낼 수 있다. 어떻게? 얘는 t-4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2 이렇게 되나? 인정?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4, 마이너스 22 이렇게 그려진다. 근데 그마저도 y축이 0보다 y축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서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만 살아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좌변의 그래프는 내가 정확하게 그렸어. 이제 우변을 봐야지. 우변은 어떤 놈인데? 그냥 y는 마이너스 2a잖아. 어떤 놈이라고? 요런 놈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랑 얘랑 비교를 했을 때 얘가 항상 얘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 참수가 더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y는 마이너스 2a죠? 맞아?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a랑 마이너스 22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돼? 누가 더 커야 돼? 여기가 y는 마이너스 2a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2야. 누가 더 커야 되냐고? 마이너스 22가 더 커야 된다고. 같아도 되니? 같아도 되죠. 그럼 a의 범위가 바로 나오는 거야. 11보다? 그럼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미지수를 우변으로 전부 넘기면 좌변은 우리가 그릴 수 있는 함수만 남는다고. 그럼 문제를 풀기가 좀 더 수월해진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제 56번에서 이거에 좀 더 진화된 형태를 볼 거야. 알겠지? 봐봐. 나는 얘 미지수를 우변으로 넘겼을 때 얘가 그리기가 졸라 쉬웠어. 맞지? 근데 조금 더 어려워진 꼴을 한번 볼게요. 56번 봐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5의 x승 마이너스 2k 곱하기 5의 x승 2k 플러스 3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있네. 얘가 항상 성립하기 위한이라 그랬어요. 요거 내가 5의 x승을 t로 치환하면 얘 범위도 역시 어때? 항상 0보다 크죠? 맞나요?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다는 소리는 t제곱 마이너스 2kt 더하기 2k 플러스 3 얘를 이렇게 놨을 때 t가 0보다 큰 쪽에서 얘가 무조건 성립한다는 거지. 그치?
이 경우는 어때? 아까는 여기가 미지수가 아니었어. 그 말은 뭐냐면 축을 우리가 알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림 그리기가 수월했다고. 근데 얘는 어때? 축도 미지수지. 그럼 그림을 어떻게 그려? 케이스 나눠서 문제 풀지. 어떻게? 이 축이 결국 x는 k잖아. 요 축이. 원래 얘 문제 어떻게 풀었냐면 요 x는 k라는 애가 0보다 클 때. 오케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얘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가 최소네. 그러니까 얘는 그냥 판별식 쓰면 되는 거지. 맞아요? 얘가 항상 이게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요 놈의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된다. 오케이? 이렇게 풀고 또 만약에 여기가 x는 k인데 얘가 0보다 작아. 그럼 어때? 여기 이렇게 가죠. 그럼 얘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 x는 0일 때의 함수값보다 얘가 크거나 같다. 그래서 그리고 또 x는 k 얘가 만약에 똑같이 0이라면 여기만 봐주면 되죠. 그러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풀었잖아. 기억나요? 왜? 축의 위치를 우리가 모르니까. 근데 이거를 축의 위치를 나누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고. 오케이? 내가 어떻게 만든다 그랬지 얘를? 미지수를 전부 다 뭐 한다고? 우변으로 넘긴다. 미지수 지금 뭐예요? k지 k. k가 있는 놈은 다 우변으로 넘기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좌변은 t제곱 플러스 3만 남겠지? 우변은 2k t 마이너스 2k야. 그거 2k로 묶어볼까? t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아까는 그냥 y는 마이너스 2a 이런 놈이었어. 근데 얘는 어떤 놈이야? t가 여기에도 있지. 얘는 1차함수야 1차함수. 근데 무조건 몇 콤마 몇을 지나는? 1,0을 지나네. 그러면서 기울기는 몇? 2k. 이런 놈이 되어버린다. 그럼 이거를 내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 익숙해지면 이게 훨씬 쉬울 거예요. 잘 봐봐. t는 어차피 우리 0보다 큰 쪽만 그리는 거지, 맞지? 그러면 t제곱 플러스 3이라는 놈은 이렇게 그려질 거야. 맞습니까? 근데 t 마이너스 1,0을 항상 지나는 요 직선. 요 놈은 2k의 값에 따라서 기울기가 이렇게 바뀔 거라고. 오케이? 근데 그때 요 2차 함수랑 1차 함수랑 비교를 했을 때 2차 함수가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지.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줘야 돼? 가장 큰 경우부터 한번 내가 이렇게 낮춰볼게요. 만약 기울기가 졸라 커. 이러면 항상 2차 함수가 위에 있니? 아니에요. 2차 함수가 항상 위에 있는 점은 어디부터야? 접할 때부터 아니야? 접할 때보다 기울기가 작을 때. 이거 납득돼요?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접할 때. 오케이? 이것보다 아래에 있으면 얘가 이제 2차 함수가 항상 위에 있는 거겠지. 이거 이해돼? 오케이? 여기서부터 계속 쭉쭉쭉 그래프가 기울기가 작아질 거예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x가 0보다 큰 쪽만 그리는 거야 지금 계속. 알겠지? 오케이? 그냥 계속 작아질 수 있어. 작아질 수 있어. 작아질 수 있어. 작아질 수 있다가 언제까지? 여기 0,3이지. 요 0,3을 이렇게 지날 때까지는 괜찮지. 근데 얘가 이거보다 더 위로 넘어온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우리는 t가 0보다 큰 쪽만 그리는 거라고요. 여기보다 더 기울기가 작아지면 어때? 안 되겠지. 그러니까 경계가 어디라는 거야? 내가 주황색으로 그린 여기랑 여기 사이를 만약에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 라고 하면은 항상 이 참수가 위에 있는 거야. 이거 납득돼요? 그럼 경계를 내가 찾았네? 이제 이때의 기울기와 기울기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오케이. 이 경우는 언제야? 접할 때라고. 접할 때. 접하는 거 한번 얘 판별식 써볼까? 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 이게 정확하게 0일 때 그러면 k가 3 또는 마이너스 1이겠지. 3이냐 마이너스 1이냐? 누가 봐도 3이죠? 왜? 왜 마이너스 1은 안 돼? 아니 애초에 마이너스 1이 왜 생긴 거야? 그지? 원래 t가 0보다 큰 쪽 말고 작은 쪽도 이제 그려졌을 거 아니야. 그때 1,0을 지나면서 여기 접했을 때 이놈 때문에 갑자기 가상의 마이너스 1이 생긴 거야. 이걸 무연근이라고 하죠. 오케이? 요 놈이 빠지고 여기가 k가 3일 때로 그럼 얘 기울기는 몇이겠어요? 6이겠지. 얘 기울기 2k라고 그랬잖아. 얘 기울기 6일 때로. 오케이, 요거 이해돼? 그러면 이때는 k가 3일 때야. 물론 기울기는 6이라고.
그리고 이 경우는 어때? 얘 몇 콤마면? 0,3이지. 얘와 얘 사이에 기울기 뭐야? 마이너스 3이죠? 맞아. 근데 이 k가 마이너스 3일 때죠. 기울기는 2k니까. 그럼 k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그러니까 경계가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3까지 들어간다. 이 소리예요. 맞아? 근데 이제 등호까지 파악을 해볼게. 등호 같아도 되는지. 얘는 같아도 되니? 같으면 안 되죠. 왜? 접한다는 소리는 얘가 크거나 같다는 소리니까 안 된다고. 얘는 등호 붙으면 안 돼. 얘는 등호 붙어도 돼요. 그거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줄게. 이걸 애들이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 봐봐. 이 이차함수는 내가 여기를 물론 찍기는 했지만 t가 0보다 큰 쪽이기 때문에 이차함수에 이 점이 포함이 돼야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직선이 정확하게 0,3을 지난다고 해도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거야. 요거 납득돼? 그러니까 여기는 등호가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k의 범위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지금 내가 너네한테 천천히 과정을 설명해 준다고 해서 조금 더 오래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 얘를 그냥 1,0 지났는데 이렇게 돌려보면 아 경계가 여기랑 여기네. 그래서 기울기 구하면 이것보다 편한 게 없다고. 왜? 케이스 나누는 거 똑같잖아 솔직히.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이해됩니까? 스텝 3에 근의 분리 문제가 있어. 그것도 나 근의 분리, 니네 근의 분리 어떻게 하는지는 알지? 뭐 경계에서 함수값, 축의 위치, 뭐 판별식 뭐 쓰는 거 있잖아. 그거 안 쓰고 이거 그래프로 한 번에 가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따 근의 분리 스텝 3 할 때. 알겠지? 오케이, 일단 이거 알아놔. 이거 일단 어떻게 푼다? 미지수는 전부 다 우변으로 넘기고 내가 알고 있는 함수와 요 모르고 있는 함수에서 미지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얘가 그냥 상수였어. 그러면 얘가 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놈이었고 얘는 지금 직선이죠. 직선인 경우에는 얘가 기울기가 2k의 값을 가진다 라고 해서 돌려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지울게. 58번 넘길게요 그냥. 58번 넘기고 60번 가자. 60번. 자 60번 봅시다. 60번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기에 지금 서준이가 없는데 내가 이제 토요일에서 그러니까 토요일날 오후 5시쯤 퇴근을 하고 이제 부푼 마음으로 벚꽃 구경을 하러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고 있는 때였어요. 드디어 퇴근 일주일 끝. 이제 놀러 가려고 했는데 김서준이 나한테 카톡을 보내는 거야. 쌤 질문 있습니다. 정말 탕탕 특공대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게임하면서 가고 있어. 그래서 뭔데? 했는데 사진을 찍어 보내면서 그 씨발 자이스토리야. 어려운 문제야.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지랄. 영상 통화 가능? 할 수도 없잖아. 나 지하철인데. 그게 이 문제랑 좀 비슷했어. 이 문제 관련해서. 그래서 자 이게 로그함수와 지수함수의 대칭성에 관련된 아유 씨발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제 카톡으로 졸라 쳤는데 이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지금 칠판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어떻게 그려지는 거는 그러니까 y는 2x y는 로그 2를 민다스 이렇게 됐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이렇게 되어 있다. 이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자 볼게요. 너네도 다 알다시피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어떤 관계? 어떤 관계? 역함수 관계. 그럼 y는 x 대칭이라는 소리죠? 오케이.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y는 x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러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을 얻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얘네가 기본적으로 y는 x의 대칭이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봤을 때 우변 이 완전 똑같다. 뭔 말인지 알아? 근데 문제에서 뭐래요? A, B 대 B, C.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근데 여기 대 여기가 3대 1이래. 오케이? 그러면 나 이거 정확히 반으로 갈랐지. 그럼 여기가 1.5 대 1.5 대 1인 거 보여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 보여요? 이 y는 x라는 보조선을 그리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기가 너무 힘들어.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여기가 1이야? 1.5야? 1.5야? 여긴 몇이야? 1이겠지? 왜? 뒤집으면 똑같다니까. 요거 이해돼? 이거를 내가 1.5는 조금 들어오니까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한번 표현해볼게. 어떻게 돼? 2대 3대 3대 2 인정? 2대 3대 3대 2 2대 3대 3대 2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대. 요거 이제 문제 어떻게 풀까? 얘 넓이가 40이래요. 요 놈의 넓이가 40이래. 근데 잘 봐봐. 너네 어떤 한 직선에서 얘네를 2대 3대 3대 2로 나누면은 x좌표도 마찬가지로 2대 3대 3대 2로 나누어지는 거고 y좌표도 2대 3대 3대 2로 나누어지는 거 아니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얘를 예를 들어서 3대 1로 나눴대. 오케이? 그러면 x좌표끼리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여기가 3대 1이고 y좌표끼리만 비교를 해도 여기가 3대 1이라는 소리라고. 맞죠? 삼각형의 닮음? 됐어? 그럼 봐봐. 요 놈 볼게요. 요 놈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 몇이야? 얘의 x좌표니까 a지. 높이는? 높이 여기서 여기까지잖아. 근데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가 a죠. 오케이? 근데 얘를 2대 3대 3대 2로 나눴대. 그러면 2, 3, 3이 다 더하면 몇이야? 10이지. 10분의 2. 이거 낚였대? y좌표가 여기는 꼭대기가 a인데 얘네를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3, 10분의 2로 나누었다고. 이게 높이는 뭘까? 10분의 2a가 되겠죠. 여기 괜찮습니까? 오케이. 얘가 40이라는 소리라.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날리고 넘기면 a제곱이 400이 되죠? a는 20이 되는 겁니다. 됐었나요? 얘가 20이야. 근데 문제에서 점 a의 좌표를 p, q라고 하는데 p 더하기 q를 구해달래. 자 봐봐. 요거 좌표가 뭐 p, q가 있겠지? 오케이? 얘는 어디 위의 점이에요? 요거 위의 점이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0 위의 점이라고. 그러면 q는 마이너스 p 더하기 20이지? p 더하기 q는 몇이야? 20 바로 구할 수 있다. 오케이? 답이 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이 문제를 강조를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얘네가 y는 x에 대해서 정확히 반으로 갈린다. 반으로 갈리고 직선이 이런 길이비를 유지한 상태로 움직이면은 삼각형의 닮음에 의해서 얘네의 높이 그리고 x좌표가 전부 다 비례배분돼서 이렇게 떨어진다. 라는 거. 요거 두 가지 강조하고 싶었어요. 아시겠죠? 일단 스텝 2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텝 3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스텝 3는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서윤이 월요일에 1번부터 8번까지 다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거 봐. 알겠지? 얘들은 선별적으로 너네들은 선별적으로 하자. 알겠지?